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가 저는 기대가 된다 생각하고 있죠.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주목하라. 무슨 역 하나 만들어주면 다 상권 뜰 거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많이 피해보는 게 G3센터. 네. 시행사 좋은 일만 하고 계시는데 피하셔야 될 거고요. 걸어서 30분 거리에 역 생기는 게 호재가 아닌 거예요. 역세권이 아닙니다. 근데 뭐만 하면 역세권이고 트리플이고 쿼드러플이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걸어보시면 그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적 특징들을 좀 봤을 때 제2의 강남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뭐 혹시 있다면 어느 지역이 좀 될 수 있어요? 절반 정도 실현된 게 세종시인 거죠. 아, 절반 실현이. 원래 계획의 3분의 1만 실현된 행정도시가 세종입니다. 사실은 세종시라는 것은 도농복합도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세종 가면 딱 그 정부청사만 가시기 때문에 세종이 얼마나 농촌도시인지를 모르십니다. 저도 예전에 세종 가봤을 때는 오산에서 오산역에 내려서 네. 버스 타고 훌라당 들어가면 끝. 거기가 세종. 그냥 광역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네. 길 크게 뚫어가지고.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군사지역과 공단지역과 농촌을 안 보시고 가시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옆에 뭐 벌판들이 있었던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인식 못하죠. 그 그냥 벌판이 내려가면. 요즘 핵심입니다. 뭐냐면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건데 오송과 같이 봐야 돼요. 청주 오송. 수도권 분들께는 낯서시겠지만 천안의 동남쪽 가보면 청주라는 데가 있고 인구 85만 도시고 반도체 공장도 있습니다. 청주가 있고 그 중에서 오송이라는 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막상 청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세종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래서 청주시가 세종이 역 만들 때 그렇게 반대를 계속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송이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와 북도 세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여긴 조치원이라는 데랑 한묶음입니다. 이게 중심이 돼서 한 덩어리가 있고 오송이 지금 의약단지 만들잖아요. 철도단지하고. 최근에 3산업단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조치원과 세종에 붙어 있어요. 전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측은 좀 세종 동지역이라고도 하고 예정지역 행복도시라고도 하는데 6구역까지 있잖아요. 점점 북쪽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오송부터 세종까지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붙는다면 2040년, 50년쯤에는 여기가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세종의 자생적 능력은 아닙니다. 산업이 공무원이에요. 산업이 국가예요. 그래서 그쪽은 늘 정부청사가 뭐 하나 와야지 인구가 늘고 정부청사가 온다 했다가 안 오면 인구가 줄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국가 정책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생력이 약합니다. 대전에 휘둘리고 청주에 휘둘리는데 오송은 자생력이 있는 도시예요. 청주도 산업이 있는 도시고 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가 저는 기대가 된다 생각하고 있죠.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오송 청주를 주목하라. 오송 청주 세종. 네, 알겠습니다. 세종이 그렇죠. 절반이 된 게 네. 예,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봐야죠.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반대에 있는 걸로 보이는 박정희와 노무현 이 행정적으로는 이어져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현시킨 거죠. 뭐 행정의 연속성이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거.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살아있던 겁니다. 임시행정수도 계획서가 이제 비공개 계획서 거기 보면은 세종과 청주 그 주변에 대해서 설명이 뭐라 나와 있냐면 국토 중심이라 나와 있어요. 국토의 중심이 거기라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라. 그건 뭘 뜻하냐? 여기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로서 완성된 국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10년대 말에 들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위치적 관계는 지형적인 조건이 너무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 지자체적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산 베이밸리라는 계획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충남도지사님과 경기도지사님이 합작해서 요즘에 열심히 밀고 계세요. 꽤 재밌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만을 중심으로 순환 철도를 만든다든지 요는 평택과 당제 서산을 같이 가자는 건데 아산까지 그 근거는 뭐냐면 평택이 원래 충청도였습니다. 경기도 진위라는 데하고 오산 붙어있는 네네네. 충청도 평택을 합친 게 지금 평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쪽의 여러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충청남도의 거점 도시로서 평택이 늘 나와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행정적 기능이라는 게. 천안과 평택이 충남의 교통 중심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인 보고서 애들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살아있었다 보니까 계속 평택을 끌어들여서 계획을 해야 하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계획 끌어올 때 다 열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계획들. 근데 그게 식민지 때 경성부
관료 만든 계획도 있는 거고 박정희 때 계획도 있는 거고 하나하나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공무원이 기자나 저는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원대한 야망을 품고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허덕허덕 하잖아요. 뭐 보고 쓴다고. 마감에 바쁘죠. 네. 그러다 보면 앞에 이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죠. 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획들을 뭐가 있다가 폐기됐다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은 살아날 수 있냐 없냐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이 과거의 일들을 보고, 당연히 박사님도 글을 쓰실 때 당장 하시는 일이 그런 과거 기록들을 보시는 일이잖아요. 이 중에 뭐가 실현되고 안 됐고 뭘 꿈꿨고 그런 걸 보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는 혹시 그러면 이 뭔가 연속성이 해당이 될 만한 지역이 있나요? 강남 자체는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아, 강남은 계획. 식민지 때부터 원래 계획했던 데가 지도가 없습니다만 네. 식민지 때의 경성의 발전축은 동북 쪽과 서남 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과 서울을 잇고 강북을 그리고 동쪽으로 원산으로 잇는다는 계획이. 근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좁다 땅이. 그래서 반대편 X자형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지금의 은평 지역 개발하고 지금의 강남 지역 계획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냈던 게 화신백화점을 만들었던 박흥식 사장으로 그 사람이 40년대 초에 총독부에 제안을 했었대요. 두 땅에 대한 개발권을 달라고. 강남하고 은평이요? 은평 쪽을. 오. 당시로는 아무것도 없는 땅들이죠, 각각. 그렇죠, 예. 화장장 있고 저 야채밭 있는. 그런데 일본이 패전해버리면서 계획이 날아갔죠. 근데 박 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60년대 초에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요. 남서울 개발권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아, 이거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이구나라는 거를. 그런데 여차하다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친일 기업인이라 막판에는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을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개발을 시작한 거죠. 아, 그 아이디어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만 가져온 겁니다. 아마 박근혜 사장의 계획이 없었다면은 시민들 이어 내려오는 박 대통령이 강남을 접근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접근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도시개발 역사가 이 지역에 왜 이게 뜬금없이 이게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최근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최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정책 어떻게 보실까요? 아라뱃길이 현재는 이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네. 뭐 몇천 톤 크루즈선이 오기에는 좀 좁거든요. 규모를 애매하게 축소해버리는 바람에 딱 자전거 타기만 좋은 데가 됐죠. 저는 여러분 답사도 갑니다. 실제로 걸어보기도 하고 하면 여기가 참 애매해요, 폭이. 그래서 이걸 넓히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죠. 만든 다음에 넓히는 건 정말 지난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작은 여객선 정도 다닐 수 있다 생각해요. 뭐 그 계획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뭐 2,000톤급 여객선까지 다닐 수 있다고. 그리고 아라뱃길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황량합니다,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 지금부터 나무 심고 하면 되지 않냐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 전 그 돈으로 올해 서울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준 하나의 선례인데 청계천 개발 잘 하셔가지고 네. 지방 가보면 전부 다 지금 천복원이에요. 이제 모델 이제 공식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거에 이제 거대한 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로 보는데 조금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다음 질문이 이제 서울 부동산 판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러면 불확실하네요. 서울 부동산 판도는 안 바꿀 것 같고 바꾸면 인천 김포 판도는 바꿀 수 있겠죠. 그 라인이 이제 검암 검단 신도제 지나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쪽은 약간 난개발도 심하고 공해도 있고 좀 살기 안 좋거든요. 그분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될 수 있다면. 시장님이 정말 그 꿈을 꾼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경기도 전역의 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해서 이걸 하신 거라면 어차피 이 계획은 서울시만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인천, 김포, 부천 이런 데랑 협력해야 됩니다. 경인백 운하가 통과하는 대가 몇 군데에 있어서 그 지역 지자체하고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사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였거든요. 그 구조를 깰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작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에 영향을 줄 네. 것이다. 이건 그 부분은 김동연 지사님도 이제 경기도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잘하면은 다른 형태로 파급 효과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피해야 할 지역,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호재들 중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재 문제 말씀드리면 무슨 역 하나 만들어주면 다 상권 뜰 거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데 거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때 주거로 좋은 지역하고 상권이 좋은 지역은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집값이 오르는 곳이니까 상가도 뜰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많이 드러났죠. 특히 최근에 많이 피해보는 게 지삼센터. 네. 시에서 좋은 일만 하고 계시는데 피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도 지방도시는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체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 끌고 다니다 보니 길 막혀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역 생기는 게 호재가 아닌 거예요. 역세권이 아닙니다. 근데 뭐만 하면 역세권이고 트리플이고 쿼드러플이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한번 걸어보시면 그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앞에 20분 거리인데 버스 2번 갈아타면 열받습니다. 경기도 신도시들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동탄이었죠.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호재로 조심하자는 얘기. 피해야 될 곳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 고덕 신도시 같은데 평택에. 거기는 미군 알파탄핵고가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 지난달에 답사했을 때에도 영어로 폭발 예정 경기 지역이라고 붙어있더라고요. 익스플로시브라고. 네. 근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 개정했더라고요. 근데 경기도청이나 LH나 보고서 보고 있으면 그걸 이미 옮긴다는 전제로 이제 계획을 완성한 건데 미군의 이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옮기긴 합니다. 지금 캠프 험프리스 내 부지도 만들었어요.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분양받아서 가야 되니까 빨리 옮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다들 지금 황당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와 탄약고 사이에 학교가 쭉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학교가 방패막이도 아니고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 그 동네 분양할 때 얘기해요. 잔약고 있다고 아직 안 옮겼다고. 근데 최근 바로 지난해 정도까지도 말 안 했어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운전하실 때 쓰는 지도 말고 위성사진 보시다 보면 색깔이 이상한 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수원 한복판에 논이 펼쳐져 있다거나 그거는 수원 공항인 거 다 알고 모두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속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보면 공약하면서 아파트 5만 원 지을 거니까 빼겠다고. 그건 누구 마음대로 뺍니까? 그거는 아파트 부족하다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올 수 있는 건 없는 거라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말할 때 이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를 본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면은 피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사 임장의 네, 저희로 중요성을, 하면 임장이죠. 임장이죠. 임장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